비문학으로서는 첫 번째 지문이죠. 자, 4번에서 9번 지문이고요. 자, 우리가 늘 그렇듯 인문 예술 분야로 가나의 복합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가 지문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가 지문의 EA트를 잡아주시고, 이 나가 가에서 확장되거나 아니면 뭐 대립되거나 부연 설명되는 이제 내용일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줍시다. 자, 먼저 가를 읽으시면요. 대중예술인 영화는 대중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해 옵니다. 대중예술을 주제로 하는 이제 글인 것 같은데, 취향에 민감하대. 장르 영화가 대표적인 사례고요. 특정 장르가 유행했다가 침체되는 현상이나 장르의 전형적인 관습이 형성되고 변형되는 과정에는 대중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대중예술인 영화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고요. 자, 이 영화라고 하는 친구는 대중의 취향에 영향을 많이 받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문단 가시면 영화를 사회적 생산물로 간주한 지크프리트 크라카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름이 중요하진 않지만, 이런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한번 읽으면서 봅시다. 자, 영화에는 대중의 취향뿐 아니라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도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 자, 아까 취향이 먼저 언급이 됐고요. 자, 크라카우어라고 하는 친구는 취향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념도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한대요. 자, 근데 이런 이념은 영화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를 그냥 텍스트로만 보지 마시고,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은 숨겨져 있다 정도로 봅시다. 자, 그래서 바로 뒤에 크라카우어에 따르면 영화는 드러내면서 동시에 숨기는 매체다. 자, 그 숨기는 것은 불순하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이념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걸 이제 크라카우어는 영화 표면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전형적인 모티브나 이미지가 암시하고 비유하는 것을 해석함으로써 감추어진 이념을 읽어내고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본대. 자, 결국 대중의 취향 그리고 숨겨진 이념을 파악하는 것은 특정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시가 있죠. 자, 독일 영화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밀실, 광인, 독재자 등을 담은 이미지 이면에서는 패전 이후 독일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현실 도피의 퇴행적 심리, 왕정복구를 바라는 정치적 이념을 읽어낼 수 있대요. 야, 요게 숨겨진 것들이었겠지. 자, 그 다음 3문단으로 넘어가시면, 크라카우어가 모티브나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통해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프레드릭 제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자, 프레드릭 제임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화의 무엇을 통해? 영화의 서사. 서사는 우리가 문학에서도 이야기, 틀, 구조.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들 읽어내죠. 자, 결국 그 서사를 통해 영화에 반영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자, 그러면 이 제임스라고 하는 것도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 사회의 이해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해요. 자, 그에 따르면 오늘날의 사회는 분산적이고 파편적이다. 자, 다시 분산적이고 파편적이다 라고 하는 말은 조각나 있다 라고 하는 뜻이고, 그 총체적인 양상, 그것들을 합한 것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역사가 된 이후에 파악된대. 자, 쉽게 말해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배우면 흘러간 조각조각난 사건들을 모아서 하나의 흐름으로 만든 게 역사지, 그치? 자, 그런 것처럼 역사의 관점에서는 분석적이고 분산적이고 파편적인 것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총체로 보는 거지. 자, 그래서 만약에 지나간 것이 아니라 현재를 또는 요 글에서 말하는 미래를 과거처럼 서술할 수 있다면, 역사처럼 조망할 수 있다면 사회의 총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서사를 통해 사회를 이해하는 이 과정을 제임스는 역사화라고 하는 개념을 쓰신다고. 자, 그래서 이제 서사는 사건을 회고적인 방식으로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한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하고요. 자, 이러한 역사화는 미래를 다룬 뭐에서? 이러한 역사화는 SF라고 하는 영역에서 그걸 볼 수가 있대. 자, 제가 굳이 다른 색깔로 조금 강조해서 적은 이유는 나로 바로 넘어갑니다. SF가 나오지, 그지? SF라고 하는 요 핵심 화제를 연결합니다. 자, 그럼 결국 나에서 말하는 바는 뭘까요? 우리 제임스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SF를, 이 미래를 마치 과거처럼 서술하면서 역사화 과정을 통해
자, 사회의 이해에 도달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SF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나에 등장할 거야. 자, 볼까요? 자, 기존에 검증된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허구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다. 자, 근데 과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다고 해서 자, 소재가 모두 과학적이어야 되는 건 안 돼. 자, 결국 이제 나에서 말하는 SF에서 중요시하는 건 과학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자, 그 밑에 언급되는 자, 개연성, 인과 자, 이런 것들만 갖추어지면 자, 현재 기술로는 이제 상용화할 수 없거나 실현시킬 수 없는 그런 과학적 지식이라고 해도 자,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자, 이런 개연성과 인과관계를 통해 자, 드러내고자 하는 게 자, 우리 사회의 모습일 거거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문단이요. 자, 기발한 상상력이 촉발하는 경이로움은 SF의 중요한 장르적 특징인데 자, 요거는 이제 광대한 자연을 마주했을 때와 유사한 경이로움을 선사한대요. 자, 여기서 이제 언급된 게 자, 다르코 수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이 수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SF에서 당대 지식 기술 경험을 뛰어넘어 경이로움을 안겨주는 대상을 자, 노붐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이렇게 기호 표시가 있으니까 문제 풀 때 중요하게 이제 쓰이겠죠. 라틴어로 새로움을 의미하는 노붐은 이례적인 놀라움을 유발하는 장치가 아니라 자, 지배적 요소이고요. 자, 허구와 SF 작품 사이에 자, 이제 현실 세계와 자, SF 작품이 묘사하는 허구적 세계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기도 하고 자, 작품의 핵심이면서 세계관을 드러내기도 한대. 자, 이런 점에서 노붐은 SF 작품의 가장 진정한 주인공이라고도 한대요. 자, 그리고 수비는 SF가 현실의 반영이라고도 하죠. 자,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일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막. 자, SF는 미래 세계에 대한 상상을 표현하지만 상상은 작품이 생산된 그 시대에 기반을 합니다. 자, 미래를 배경으로 하지만 자, 그 상상력은 현재 이루어진 거죠. 따라서 자, SF 등장하는 인물이나 시공간적 설정 등은 그 시대의 현실과 유사하면서도 다르대. 자, 이걸 지금 요 글에서는 자, 인지적 낯설미다 라고 얘기를 한대. 자, 우리 낯설다라고 하는 감정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일상적이고 친숙했던 대상을 낯설고 새롭게 느끼도록 만든다는 것이고요. 자, 이걸 유발하는 건 다름, 차이래. 자, 작품을 통해 다름을 인지함으로써 자, 우리는 현실에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돼요. 따라서 자, 인지적 낯설은 감각적 충격을 통해 이성적 성찰에 도달하는 정서적이고 지적인 체험이다. 다시 인지적 낯설음을 통해 감각적 충격을 얻고요. 자, 그걸 통해서 이성적인 성찰에 도달한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성적 성찰은 세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4문단입니다. 자, 수비는 SF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인간은 허구적인 이야기를 통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을 얘기한대. 자, 요게 바로 자, 유토피아. 자, 이상세계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자, 이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다룬 이야기와 SF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을 하고요. 유토피아를 SF의 중요한 소재로 받아들인대. 자, 이 유토피아가 왜 생겼을까? 오늘날 환경오염, 전쟁 등으로 인해 인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요.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탐색하는 SF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유토피아가 드러난 이유는 SF 작품에서 드러난 이유는 현실이 이상이 아니기 때문인 거지. 그지? 자, 그럼 결국 유토피아는 그 이면에 자, 현실에 대한 부정성이 있을 것이고, 자, 그 부정성을 극복하거나 이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토피아를 등장시키는 것이라고 자, 수빈은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수빈의 입장에서는 이제 유토피아는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것 정도, 자, 요 정도의 내용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작품 꼼꼼히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자, 4번부터 보시면 자, 가나에 대한 이해네. 답 나올 때까지 봐요. 자, 영화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티브는 자, 특정 시대의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을 투명하게 아니죠. 자, 투명하지 않게 드러냅니다. 숨긴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답은 여기서 1번으로 바로 나와. 의심된다면 나머지 선지도 보시면 되기는 합니다. 미안. 1번이 아니죠. 자, 틀렸으니까 1번 제외하고. 자, 2번. 자, 크라카우어는 독일 영화들에 쓰인 밀실, 광인, 독재자 이미지에서 불순하다고 여겨지는 자, 여기서 앞에 우리 그런 말을 했죠. 불순하거나 아니면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이념을 숨긴다고. 자, 독일이 그러하지.
자, 그래서 크라카우어는 독일 영화들에 쓰인 밀실, 광인, 독재자 이미지에서 불순하다고 여기는 이념은 숨겨져 있고 그걸 읽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결국 정답은 2번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5번. 자, 프레드릭 제임슨의 견해를 바탕으로 자, 제임슨은요, 자, 서사를 통해 총체적인 사회 이해에 이른다. 자, 이런 말을 했는데 자, 기억의 의미래. 자, 기억이 역사화는 미래를 다룬 SF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미래도 과거형의 서술을 통해 드러내는 거지. 자, 1번부터 볼까? 자, SF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묘사하여 자, 여기서부터 틀렸지만 사회 발전 양상이라고 하는 것도 굳이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2번 SF는 미래를 완료된 과거처럼 역사화하는 거지. 자, 바라보는 방식을 통해 오케이. 자, 오늘날의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자, 이견 없이 2번으로 갑니다. 자, 6번. 자, 다음의 입장에서 A를 평가하래. 자, 수빈을 평가해야 되네요. 자, 수많은 SF 영화나 소설이 유토피아를 소재로 삼는 것은 유토피아의 의미에 따른 이제 관점이 다르겠다, 그지? 자, 이 친구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본연의 것이다. 자, 이 작품에 묘사된 유토피아는 대부분 봉쇄된 요새고요. 자, 현실과는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차단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듯 보인대. 하지만 뒤가 더 중요하겠지. 궁극적으로 이것은 붕괴되고. 자, 이런 결말은 유토피아가 근본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고 자, 현실 문제에 대한 해답이 현실 너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결국 이 유토피아도 붕괴되는 것이거든. 자, 그러면 6번에 자, 네모칸에 있는 관점은 자, 유토피아에 대한 자, 일종의 부정적인 견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유토피아는 단순히 이상세계야라고 말했던 자, 수빈과는 달리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현실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야를 드러낸다. 자, 다시 유토피아는 자, 현실 문제는 해결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더 드러내요. 자, 그럼 A를 평가한다라고 하면 이제 굳이 말하면 이제 수비는 유토피아를 너무 이상적으로만 봐 정도의 뉘앙스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1번 수비는 현실의 부정적 양상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상에서 이상적 가치에 대한 탐색 관련 없어 보입니다. 자, 2번 이상적 세계를 상정할 수 있다는 수빈의 생각은 유토피아의 근원적 모순에 대한 인식이다 라고 하는데 자, 수빈은 유토피아에서 모순을 말하지 않죠. 자, 틀렸고. 자, 3번 자, SF가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계승한다는 수빈의 생각은 자, 유토피아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항구적임을 간과한 것이다. 자, 우리 한 번씩 나오지. 자, 이번 비문학은 이번 이제 모의고사도 그렇고 지난 6월도 그렇고 자, 아이들이 정말 온전히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휘들을 순간순간 건드리는 것 같아. 자, 항구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자, 계속 항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간다, 끊이지 않는다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거든. 자, 그러면은 인간의 갈망이 항구적임을 간과한 것이다 라고 하면 항구적이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유토피아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거든. 자, 그럼 3번도 X. 자, 다음 4번 수빈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지만 자, 이 아니죠. 자,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지만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 네모칸 안에 있는 사람의 근거일 거고, 자, 견해일 거고. 자, 5번입니다. 자, 유토피아의 한계를 고려할 때, 자, 유토피아의 한계가 뭐야? 현실 문제 해결은 해주기 어렵다. 자, SF를 통해 현실 너머에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수빈. 자, 수빈은 이상세계다라고만 파악을 했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자, 결국, 자, 이 네모는 수빈의 입장을 자, 비판하는 견해다라고 본다면 자, 답은 5번에서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7번이요. 자, 노붐, 인지적 낯섦. 자, 수빈이 언급한 두 가지 자, 개념으로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부터 자, 노붐은 현실 세계와 작품 속 세계 간의 차이. 오케이. 자, 2번 현실적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새로운 대상. 오케이. 자, 3번 작품 전반의 영향, 세계관을 드러내는. 오케이. 자, 4번 인지적 낯설음은 친숙함을 주던 일상적인 대상이나 세계에 대해 낯설음을 느끼게 된다. 오케이. 자, 5번 인지적 낯설음은 작품에 표현된 세계에서 촉발되는 감각적 충격이 이성적 성찰에 수반된다. 자, 이성적 성찰에 수반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성적 성찰과 함께 나타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아까 우리가 읽어본 지문에서는 감각적인 충격이 먼저 자, 그 다음 이성적인 성찰이 이어지는 거지. 그래서 동시에 수반된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는 어려울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친구도 5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8번. 자, 보기는 영화 비평입니다. 자, 볼까요? 자, 지난주 개봉한 SF 영화 땡땡 속 미래세계는 두 구역으로 나뉩니다. 자, 허공의 도시가 있고, 자, 무너진 지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허공의 도시가 가히 압도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이 허공의 도시가 일종의 수빈이 말했다면 노붐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몇몇 장면은 물리적 법칙에 어긋나 보이지만 인과관계가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니까 자, SF의 장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지, 그치? 자, 그러고 갈등을 중심으로 한 서사는 자, 우리 사회 전체를 조망하게 한대. 자, 다만 두 구역 간의 갑작스러운 화해로 맺는 결말은 요즘 유행하는 SF 영화의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왜? 요즘 유행하는 건 그 당시의 취향이거든. 자, 그럼 결국 자, 이제 뭐 자, 여러 가지 사람들의 견해에 따라서 읽어볼 수 있는 지문으로 보여. 자, 근데 이걸 그냥 단순 사례로 보지 마시고, 자, 특정 부분이, 이 부분은 뭐 제임스의 견해구나. 자, 어느 부분은 수빈의 견해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인지를 해주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1번 볼까요? 자, 보기에서 지상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이라고 언급한 것은, 자, 그러니까 노붐과 대조되는 공간이죠. 자, 가에 따르면 이미지의 이면을 읽어내어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한 결과다라고 하는데, 자, 이미지의 이면을 읽어낸 거는 자, 크라카우어죠. 자, 크라카우어라고 한 사람이 말한 숨겨진 이념을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사회를 이해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8번의 무너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만 가지고는 자, 어떤 이면적 의미가 있는지 아직은 알아내기 힘든 단계로 보여. 자,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시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어휘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잘 느낌을 찾아가셔야죠. 자, A가 뭐니? 자, A가 자, 과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다. 자, 뭐 근거를 둔다라고 하는 문맥으로 보시면 뭐 1번 선지에 근거를 둔다 괜찮죠, 그죠? 자, 그다음 뭐 미련을 두지 마라 2번 날리고, 자, 3번 뜻을 어디에 두느냐, 뭐 요것도 뭐 크게 괜찮은 선지로 보여요. 자, 그다음 4번에 누이를 뒤에 둔다 요것도 안 읽고, 자, 그다음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라고 하는 친구도 자, 문제 해결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 요것도 이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 그럼 B도 봐야지. 자, B를 보시면 자, 현실의 거리를 둔대. 여기서 현실의 거리를 둔다라고 하는 거는 심리적인 거리감을 말해야 돼. 자, 그럼 1번에 자, 그와 두었던 거리는 이라고 합니다. 곁에 있어도 그와 두었던 거리는 멀어지기만 한대. 그러면은 물리적인 거리는 가깝지만 자, 우리 둘 간의 심리적 거리는 멉니다라고 하는 문맥이니까 자, 크게 두 선지가 모두 걸리지 않는 건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